안녕하세요. YG프로토 지영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림픽 축구를 분석해봤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7월 22일 17시에 시작하는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의 경기입니다. 우선 뉴질랜드는 조 최하위 후보로 꼽히는 팀입니다. 상대에 비해 전력 열세가 분명합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2분의 1 수준의 스쿼드를 유지하는 데 그칩니다. 승리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수단 면면을 보면 마냥 밀릴 경기는 아닙니다. EPL 벌리 주전 스트라이커 우드가 와일드카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91cm에서 나오는 힘으로 제공권 싸움서 매번 우위를 가져갑니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이어지는 패스와 크로스의 정확도만 높인다면 우드가 쉽게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득점 생산이 허황된 목표로 비치지 않습니다. 다만 수비가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와일드카드 복수우리 중심축을 잡겠으나 이외 선수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탄탄한 피지컬을 활용해 몸싸움에선 우위를 보여도 스피드 싸움과 상대 패턴 플레이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멀티 실점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일정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지난 두 차례 평가전서 1무 1패를 거뒀습니다. 상대에 비해 소집 기간을 길게 가져가며 조직력과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기본 전력과 실전 감각 면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승기를 잡기까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공격진은 의도적으로 속공 플레이를 걸 것이 유력합니다. 높이 싸움에선 승산이 없습니다. 권창훈과 이강인이 중원서 짧은 패스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스피드의 강점이 있는 측면 조합이 배후 공간을 점유해 찬스를 거듭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주포 황의조가 결정력을 끌어올려 마무리를 짓습니다. 복잡하지만 효과가 높은 공격 패턴입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가정하. 이래서 이득점 생산은 평이한 과제로 보입니다. 문제는 수비입니다. 뒷문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앞선 두 경기서도 수비 실수로 주지 않아도 될 실점을 헌납했습니다. 정태욱과 이상민으로 이어지는 센터백 조합이 장신 공격수 우드를 꽁꽁 묶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송범근 골키퍼는 확실히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1실점 정도는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뉴질랜드가 작정하고 제공권 싸움을 유도하면 안전을 꾀합니다. 피지컬이 탄탄한 자원들이 즐비해 힘싸움서 우세를 가져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외 패턴 플레이가 부족한 데다 수비 불안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려 역동적인 플레이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방 불안을 간과할 수 없지만 그 이상의 공격 파괴력을 뽐낼 것으로 점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승리 또는 2.5점 기준 오버를 예상하는 쪽이 옳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7월 22일 20시 30분에 시작하는 브라질과 독일의 경기입니다. 우선 브라질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명단에 힘을 쏟았습니다.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다수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죽음의 조지만 이번 라운드만 잘 처리하면 코트디부아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충분히 해볼 만한 팀입니다. 전력을 다해 상대를 공략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격진이 화려합니다. 안토니와 쿠냐 등 측면 조합들이 과감한 공격 가담으로 측면과 중앙의 영향력을 높입니다. 돌파뿐만 아니라 결정력 부분서도 강점이 충분한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이선 라인의 유연한 공격 전개와 전환까지 더해집니다. 이래서 이득점 생산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후방 라인도 탄탄합니다. 와일드카드로 뽑힌 알베스가 관록을 앞세워 수비 조직력을 다지고 카를로스와 니뇨가 후방 중심축을 담당합니다. 마갈량이스 악마가 아쉽긴 하지만 삼선 라인의 무게감 또한 좋기에 큰 약점으로 적용하진 않습니다. 많아야 1실점 허용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독일은 선수 네임 밸류 자체는 브라질에 비해 떨어집니다. 와일드카드 또한 아르놀트와 크루제, 아미리로 무게감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분데스리가서 뛰는 선수들로 명단을 꾸린 덕분에 조직력이 뛰어납니다. 일방적으로 무너질 경기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수비 조직력이 상당합니다. 지난 시즌 맹활약한 슐로터백과 피에퍼 등이 센터백 라인을 형성해 상대 공세를 막습니다. 풀백 조합과 미드필드진 또한 치밀한 수비 가담으로 위기를 유연하게 넘깁니다. 물론 상대 공세에 따른 일에서 2실점 허용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이상의 대량 실점을 내줄 확률은 떨어집니다.
다만 지난 대회였던 2016 리우 올림픽서 연장 접전 끝에 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경기서 상대가 작정하고 중앙 라인을 두텁게 하고 나오자 독일이 쉽게 뚫지 못했습니다. 브라질이 이번 경기서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공산이 높습니다. 크루제가 중앙서 유연한 탈압박을 보여주며 라인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답답한 으름으로 이어질 것이 유력합니다. 저득점 생산에 그쳐도 이상한 그림이 아닙니다. 근소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브라질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수에 있어 유수의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기에 주도권을 잡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독일이 끈적한 경기력으로 난전을 꾀하겠지만 스쿼드 열세와 중원 라인 경쟁력 약화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의 승리 또는 2.5점 기준 오버를 예상하는 쪽이 옳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림픽 축구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이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와이즈 프로토의 지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